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희소 샘플러스의 영양플러스 팀 이금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벌써 이제 2023년도가 한 25%? 그렇죠? 4분의 1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영양교사 임용고시 공부는 잘 되고 있으신가요? 일찌감치 시작하셔서 지금 막 달려가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직 이런저런 형편 때문에 준비를 못하고 있어서 조급함만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이제 내년에 내가 합격을 목표로 올해 처음 초수에 도전하시고 계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거고,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또다시 도전을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모든 분들 지금쯤이면 이제 공부를 걸쳐 놓고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시는 건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떠신가요? 공부 잘 되고 있으신가요? 우리가 공부는 누구나 다 똑같은 방법으로 하지 않아요. 그죠? 각각의 자기 스타일이 있어서 그 스타일을 이제 맞춰서 다양한 방법으로 공부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방법으로 공부를 하고 계시던지 간에 누구나 다 복습이라고 하는 단계는 반드시 거치게 돼 있죠. 어찌 보면 공부하는 과정이 복습의 연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복습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많은 질문을 받기도 하고 가장 많이 요즘에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전 이해는 너무 잘 돼요. 이해는 잘 되는데 이해한 거를 암기하려고 하면 정말 기억이 안 나요. 어제 한 것도 기억이 안 나요. 정말 우리가 그 기억이라고 하는 게 이게 정말 솜털처럼 새털처럼 가벼워서 그죠? 금방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내 것으로 내가 시험을 보는 그날까지 끌고 가서 이제 저장을 잘했다가 그때 가서 끄집어내서 쓸 수 있도록 하느냐. 요것이 이제 관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늘 차이나는 복습 분명히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하는 복습 과정이지만 누구나 다 성과를 내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왕이면 효율성을 높이고 같은 시간을 들였을 때 우리가 정말 차이나는 결과의 차이를 가져오는 복습 방법 어떤 것이 있을까 그것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자, 여러분들 복습하고 계시죠? 복습 잘하고 계시나요? 잘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거 안 들으셔도 돼요. 그 방법을 그대로 그냥 밀고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되시고, 나 조금 부족해. 나 조금 어떻게 보완해야 돼. 어떻게 하면 좋아.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 대학에서 강의를 했었고, 영양사, 영양교사 이렇게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만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런 건 빨간색으로 써야 돼요. 지금까지 저의 경험과 그죠? 그리고 임용시험이라고 하는 이 상황, 이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우리가 학문을 추구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그 내용은 아니라는 거지. 반드시 나는 올 11월에 보는 시험의 합격을 위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임용시험이라고 하는 특수 상황에 맞는, 저는 이걸 특수 상황이라고 했어요. 특수 상황에 맞는 학습 내용이 있다 이거죠. 그 학습 내용을 내가 언제 잭팟이 터져야 돼요? 시험장에서 잭팟이 터져야 돼요. 그러면 그동안 내가 공부한 내용을 정말 나의 것으로 꽉 잡아둘 수 있는, 진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저는 계속적으로 나에게 자극을 주고 나의 지식을 짱짱하게 만들고 밀도 높게 만들 수 있는 복습 방법에서 그 방법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학습한다라고 하면은 그 학습하는 전 과정을 이렇게 펼쳐놓고 봤을 때 뭐 이 정도의 과정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공부를 해요. 학습자로부터 학습을 받아요. 강의를 들어요. 그렇게 되면 나는 가장 중요한 거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 내용이 저러저러한 거구나. 저런 이유 때문에 그렇구나. 이해 단계가 이제 아마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단계가 아닐까 싶어요. 이해를 하게 되면 누구나 내가 많이 아는 것 같고 내가 뭔가 이제 그죠? 뿌듯하게 몰랐던 걸 아는 것 같고 하면서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어요.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나는 기억하고 암기합니다. 그죠? 기억하고 암기해서 나의 머리 어딘가에다가 저장을 할 수 있겠죠. 이 저장,
사실 이 단계가 그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니에요. 누구나 한 번 본다고 다 저장을 하는 건 아니고 누구는 2번을 봐야 되고 누구는 3번을 봐야 되고 개개인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저장하는 요 단계를 효율적으로 하게 됐을 때 나중에 정말 내가 끄집어서 쓸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지식이 될 수 있다. 나의 것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장을 한 것을 이제 시험을 보면서 문제를 풀면서 끄집어내야 돼요. 플레이 시켜야 돼요. 재생해야 됩니다. 자, 그러고 그것을 진짜 우리가 실전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이러한 과정이 어찌 보면 임용시험이라고 하는 그런 딱 목표가 정해져 있는 이 기간 안에 우리가 학습한 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어서 시험을 봐야 하는 이러한 특수 상황에서의 학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자, 이 과정에서 가장 우리가 좀 어려워하는 거, 그리고 가장 내가 속상한 거, 그죠? 공부를 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속상한 거, 요 단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요 단계에 대해서는 바로 이런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요거를 조금 더 짱짱하게 해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장과 강화를 좀 더 심도 깊게, 좀 더 집중적으로 우리가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이 학습하는 전 과정에서. 자, 그래서 실제로 저희 지금 뭐 샘플러스 이제 우리 영양 플러스 팀에서 하고 있는 방법들을 소개를 시켜 드릴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여러분께서 저것이 나에게 맞을 것 같다. 그러면 한번 활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추가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자, 복습에는 차이를 이렇게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는데 복습 방법의 차이가 결국은 결과의 차이를 유도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해를 한 것 위에 그 위에 기억을 하고 암기를 한 것을 정말 새털처럼 가볍게 날아가지 않고 그것을 꽉 붙잡아 두게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말해서 저장과 강화를 극대화해서 문제를 풀 때 그것을 가져다가 쓸 수 있도록 이 시험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꽉 붙잡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는 이런 방법을 고안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 공부를 하게 되면 먼저 이해를 한다고 했어요. 이해가 많이 됩니다. 이해의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이해를 하는 양만큼 내가 암기하고 있느냐? 그거는 이해의 양을 암기가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죠? 나 이해는 잘하는데, 진짜 이해는 정말 잘 돼요. 이해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잘 됩니다. 자, 그렇게 되는데, 그건 학습에도 마찬가지예요. 이해의 폭이 넓어져요. 그런데 그것만큼 이 암기나 기억이 따라와 주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해하고 암기한 그 내용을 한 번쯤 중간중간에 점검이 필요해요. 점검을 통해 가지고 좀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암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제 학습을 하고 이해를 하고 어느 정도 내가 이제 공부를 해서 알고 있는 그러한 이제 지식이죠. 여기에는 이해와 암기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지식들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중간에 복습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을 하는데 그냥 여러 번 본다고 해서만 되는 건 아니에요. 확인을 해야 돼요. 내가 진짜 알고 있는 건지, 내가 진짜 이게 내 건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확인 과정으로 우리가 흔히들 형성평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형성평가의 형태로 저는 핵심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핵심 체크. 핵심 체크, 그래서 모든 과목별로 각 과목의 챕터별로 핵심 체크가 들어가 있어요. 핵심 체크도 그냥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문제를 주면 그냥 막 이렇게 쓰게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요거를 갖다가 단계를 뒀어요. 자, 단계를 스텝 1, 스텝 2, 스텝 2로 해가지고 다각적인 측면에서 내가 학습해서 이해하고 어느 정도 암기하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텝 1에서는 빈칸 채우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장을 주고 거기에 중요한 키워드나 어떤 문맥상에서 어떤 개념이 들어가면 되는지에 대한 것으로 문제를 구성한 빈칸 채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빈칸 채우기. 그 다음에 스텝 2에서는 정말 정확하게 개념을 알고 있는지 꼼꼼하게 읽어서 변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OX 문제를 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텝
왜 2예요? 3죠. 스텝 3에 가가지고는 이제 기출 및 적용이라고 해서 중요한 어떤 개념들은 직접 써보도록 하는 그런 이제 공간을 마련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출 문제들을 여기서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게 됩니다. 물론 모든 기출이 아니라 이제 몇 개의 중요한 기출들은 뭐 이제 좀 아무래도 초기 년도에 기출 문제들을 배치를 시켜서 계속 내가 기출에 조금씩 계속 노출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는 나오는구나. 내가 배운 이론과 암기하고 있는 게 이렇게 활용이 되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끄집어내서 내 지식을 써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미리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3스텝으로 그죠? 핵심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하게 되면 분명히 나와요. 내가 요번 장에서는 많이 틀렸네. 요건 내가 잘 모르고 있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장을 다시 공부하시면 됩니다. 다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처음 볼 때보다는 훨씬 빠르겠죠, 속도가. 그래서 한 과목에서 한 과목을 몽땅 1회독 했다, 2회독 했다, 난 5회독 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목 안에서도 중요한 챕터들이 있어요. 조금 더 내가 이해를 못하는 챕터들은 뭐 4회도 5회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쌓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핵심 체크를 하는 것이 내가 맞췄다, 못 맞췄다, 맞았다, 틀렸다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이 내가 부족하구나. 이 부분은 내가 좀 잘 나가고 있구나라는 걸 스스로 어떻게 셀프 점검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여기가 더 강화가 되겠죠. 이해의 폭도 점점점 깊어지고 넓어지게 됩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암기하는 능력도 무턱대고 그냥 기억하고 계속 암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점검을 하다 보면 분명히 암기의 질이 좋아지고요. 속도가 빨라져서 암기의 양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이해만 가지고 절대로 내 지식이 될 수 없어요. 이해한 것을 암기하고 있어야 되고요.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써먹어야 돼. 딴 데다가 써서 일반화시킬 수 있어야 그게 진짜 내 거야. 다시 말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그 지식이 내 거라는 거야. 더군다나 우리 같은 임용시험에서는 그 문제를 풀 수 없는 지식은 아무 의미가 없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내가 이러한 것들을 노출시켜서 점검을 해봐야 돼요. 뭐가 부족한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계속 강화가 되겠지. 이렇게 저장 이해가 강화가 되고 또 한 번 우리는 점검을 하게 됩니다. 이 또 한 번의 점검은 이건 이제 지워볼게요. 이 또 한 번의 점검은 저는 빌드업이라고 했어요. 빌드업. 빌드업을 뭐 이제 영어로도 이제 빌드업을 쓸 수가 있겠지만 영어보다는 한국말이 늘 좋아요. 자, 빌드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빌드업은 말 그대로 더 쌓아가고 더 확장시켜 간다라는 개념이에요. 이 빌드업에서도 역시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기를 진단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빌드업은 이제 과목별로 우리가 시험을 볼 때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시험 범위로 평가 영역이라고 하는 것들을 게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평가 영역으로 묶어가지고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형성평가 핵심 체크는 챕터별로 나온다면 이 챕터가 몇 개가 묶여가지고 평가 영역이 됩니다. 그 평가 영역 좀 더 많은 범위에서 중요한 개념과 그러한 것들을 문제로 만들었어요. 빌드업을. 그래서 여기에 문제는 정말 철저하게 요즘에 나오고 있는 문제의 경향으로 문제의 어떤 그런 포맷으로 만들었죠. 기입형과 서술형으로 문제를 만들어서 그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걸 또 풀어보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몇 개의 챕터가 모여진 평가 영역으로 출제된 이 빌드업을 풀어보시면서 역시나 내가 이런 게 부족하구나. 이런 거는 이제 지금 내가 완전히 정리가 됐구나 하는 것들을 스스로 판단해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계속적으로 이해의 폭과 그죠? 우리의 어떤 암기력이 확장되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학습하는 과정에서 기출문제도 풀어보고 예상 문제도 풀어보고 모의고사도 풀어보고 해서 이제 그 디데이 전까지 우리가 학습한 모든 준비 상황을 시험 보는 날 여러분이 적용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답을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습이라고 하는 걸 너무 단순하게 그리고 너무 간과해서는 안 돼요.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거든요. 그 주어진 시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는 고민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것이 좋은지
고민도 하시고 나의 방법이 괜찮은지 의심도 해보시고 하셔야 돼요. 지금은 아직 우리가 초반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월 달 시험까지는 기간이 제법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반드시 그러한 고민과 자기 평가를 해보실 시간이 필요하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렇게 핵심 체크와 빌드업을 통해서 내가 공부하는 것을 스스로 진단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면 지식이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 뿐만 아니라 뭐가 생기겠어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가 생길까요?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빼놓을 수 없는 게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자기 신뢰, 이게 있어야지 나를 믿고 끝까지 시험 보는 그날까지 달려갈 수가 있단 말이지. 공부하면서 처지고 나 안 돼. 나 이거 자꾸 잊어버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자기 스스로를 자꾸 우울감에 빠지게 하면 진짜 안 돼요. 나중에는 그 멘탈 부여잡는 것도 큰일이거든요. 근데 멘탈이 그냥 부여잡아지는 게 아니라 자신감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막 나 자신 있어 이런다고 자신감이 생기나요? 아니죠. 미천이 있어야 자신감이 생기지. 나를 믿을 만한 근거가 있어야 자신감이 생기지. 이 과정을 통해서 짱짱해지는 이러한 학습 내용을 보유하고 있다면 자신감이 반드시 생기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스스로 풀어보고 특히 빌드업은 피드백을 받아요. 강사에게 피드백을 받기 때문에 자기의 그런 어떤 능력치를 최대한으로 올리는데 아주 좋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여기서 하고 있는 거 제가 수업 시간에 또 여러분과 함께 통합 전공 이론이죠. 이 과정을 수행하고 있으면서 하고 있는 거를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저는 먼저 이거는 이제 어떤 과목이에요. 그렇죠? 식사요법이라고 하는 과목인데 거기서 이 장을 이렇게 공부를 막 해. 이런 공부를 막 하고 나면 이 장이 끝나요. 그럼 말씀드린 것처럼 형성평가의 일환으로 핵심 체크를 합니다. 핵심 체크로 해서 스텝 1. 자, 빈칸 채우기를 한다고 말씀드렸고 이러한 것들을 내가 꼼꼼하게 읽는 것도 여기서 훈련이 돼요. 어떤 분들은 알고 있는데 문제를 잘못 읽어서 문제에서 내가 이해를 잘못해서 이러한 것들도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실수 요인이 되거든요. 미리미리 이런 준비들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빈칸 채우기나 이런 양은 챕터의 어떤 양, 공부의 내용, 중요도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래서 빈칸 채우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역시나 OX 문제를 풀어보시게 되죠. 이런 거에서도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읽어야 내가 잘못된 포인트를 잡으실 수가 있어요. 이러한 것들은 사실 어느 날 내가 앉아서 하루 종일 문제만 잘 읽는다, 연습한다고 해서 진짜로 문제를 잘 읽게 되느냐? 아니죠. 매일매일 꾸준하게 아주 사소한 그러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나한테 쌓아지는 거예요. 이런 데에 별도로 시간을 버리실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스텝 2까지 풀어보시게 됩니다. 이게 정말 3콤보 그런 상황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스텝 3가 되죠. 스텝 3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는 이렇게 직접 써보고 내가 정리한 것을 이제 쓰면서 나의 문장으로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치고 또 이렇게 기출 문제로 나왔던 것들을 보시면서 기출 분석도 따라 하시게 되면서 어떤 문제를 읽는 요령도 늘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계속적으로 모든 과목에서 모든 매 장마다 끝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공부할 적에 내가 부족한 부분이 나오면 그 챕터는 조금 더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독수를 늘려가는 거죠. 한 과목을 무조건 처음부터 1장부터 10장까지 다 끝냈어. 그럼 1장부터 10장까지 또 한 회독을 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는 분명히 경중이 있습니다. 챕터마다 경중이 있고요. 나에게 취약한 챕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조금 더 회독수를 늘려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런 핵심 체크가 되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매장마다 매 과목마다 여러분들은 학습을 하시게 될 거고요. 그렇게 하시는 과정을 꼭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꼭 제 과목이 제 강의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꼭 만드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챕터가 모아져서 평가 영역이 결정이 되죠. 그 평가 영역별로 빌드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빌드업은 수업 시간에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카페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 카페 영양플러스 팀 카페를 통해 가지고 빌드업 문제를 제공을 해드려요. 그럼 여러분이 그거를 이제 뽑아서 문제를 푸시는 거죠. 빌드업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배점도 들어가 있고 기입형 문제, 서술형 문제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구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빌드업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면 카페를 통해서 그럼 여러분들이 그거를 받아서 문제를 풀죠. 빌드업에 정말 좋은 거는 이거죠.
피드백이 가능하다는 거. 누가 피드백해줘요? 문제를 낸 사람. 누가 냈어요? 제가 냈죠. 제가 여러분들이 쓰신 답안을 평가자의 입장에서 첨삭을 해드립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때는 좀 깐깐하게 하려고 하겠죠. 그래야지 내가 자꾸 자극을 받아서 공부를 더 할 테니까. 그래서 꼼꼼하게 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려요. 여러분들은 답을 저한테 보내면 요거 이제 개인이라서 제가 뿌옇게 일부러 좀 처리를 했는데 이렇게 보내면 제가 그거를 보고 하나하나 다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요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잘하셨는데 요게 좀 틀렸어요. 이렇게 정말 적나라하게 써서 보내드려요. 여러분한테 다시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거를 보고 나는 요거는 내가 좀 자신이 없었는데 다시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쓰면 되는 거구나. 근데 나는 말을 쓸 때 이거 접속사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우리가 그렇잖아요. 막상 하려고 하면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사소한 것들이 걸리거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또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그때그때 봐주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객관적으로 나의 상태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피드백은 저는 정말 강의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강사 입장에서는 하나하나 오는 것들을 다 보는 게 분명히 시간이 들어가는 일이긴 하지만 그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과 우리가 함께 이 과정을 가기로 했기 때문에 이 피드백 과정을 꼭 활용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의 실력도 늘어나고 나의 그런 어떤 학습 지식도 늘어나지만 더 뭐가 늘어날까요? 이런 빌드업 테스트를 한 회, 두 회 과목마다 진행을 해 가는 과정에서 나한테는 뭐가 쌓여 있을까요? 내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신감 그거 여러분 무시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저는 자신감의 원천은 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실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으로, 마음으로, 머리로 난 잘 될 거야, 난 잘 될 거야 자기 전에 기도한다고 해서 생기는 게 자신감이 아닙니다. 그거는 내가 알아요. 그렇죠? 내가 알고 있어요. 남은 몰라도 나는 알아요. 내가 뭔가 미천이 있어야 거기서 나오는 게 자신감입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갖고 싶으세요? 매일매일 성실하셔야 합니다. 매일매일 복습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효율적인 복습은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 여러분들 반드시 우리가 합격이라고 하는 그러한 열매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열매를 따실 수 있어요. 아직은 이제 뭐 3월 제가 지금 이걸 찍고 있는 시기가 3월 이제 거의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흘렀다 생각하면 또 엄청 불안하게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렇지만 남아있는 시간도 못지않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아직 뭔가 결정을 못하고 아직도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막 갈피를 못 잡겠어요. 공부하는 게 이게 방법이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거 되게 바람직한 고민이에요. 그 고민을 잘 하시고 여러 정보를 얻으셔서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하셔도 어때요? 효율이 안 올라요. 자꾸 잊어버려요.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간과하지 말고 나이가 먹어서 공부하려니 시간이 없어서 공부하려니 이게 집중력이 떨어져서 3월이라 나른해 이런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거기에 집중해서 내가 이거를 좀 파헤쳐 봐야겠어. 그래야 나중 시간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복습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효율적인 복습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 효율적인 복습의 일환으로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린 거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방법을 찾아 나가시기를 정말 간절히 응원합니다. 자, 효율적인 복습은 지식 당연한 겁니다. 지식은 꽉 잡아줘요. 거기에다가 뭐가? 저는 자신감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멘탈을 부여잡는데 이만한 게 없어요. 자신감을 더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복습하는 거 절대 간과하지 마시고 학습은 복습의 연장선이고 복습이 이어붙여져서 학습의 결과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복습이라고 하는 거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간과하지 마시고 효율적인 복습 방법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제 3월 달이 되니까 좀 나른나른해지고 처음 뭐 1월부터 2월부터 공부 시작하신 분들은 조금 위에 처질 때가 됐어요. 처질 때가 됐고 아직 시작하지 못하신 분은 이제 불안감이 막 엄습할 때가 됐습니다. 그런 때가 됐습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내가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부 잘 안 되세요? 그러면 잠시 쉬시면서 생각을 쉬시면서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나 한 번쯤 셀프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 기회가 앞으로의 남아있는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어떤 전환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내년에
오늘의 이 고민이 추억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열심히 매진하시기를 응원드리면서 또 다음에 다른 기회에 좋은 정보가 있거나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 있다면 또는 여러분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 주세요. 그러면 제가 준비해서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힘내시고 건강 조심하시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희소샘플러스 영양플러스 팀의 이금주였습니다.